네, 학생 여러분, 2주차, 그러니까 지금 3주차죠. 3주차의 두 번째 강의 시간이죠. 오늘은 그 10장의 이제 거의 후반부 내용에 해당하는 이제 절대 수렴과 조건부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후에 뒤로 넘어가는 우리가 이제 목표는 사실은 이제 몇 급수인데요. 몇 급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이제 사실은 목표인데 이 몇 급수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수렴 반경과 그 다음에 수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쓰게 될 우리가 내용이 바로 절대 수렴이자 조건부 수렴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절대 수렴의 개념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말에서 이제 드러납니다만 그 수열이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 어떤 수열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보통 그 지금까지는 그 AN이 전부 다 양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AN이 양인 경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보면 이제 비교 판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AN과 BN이 전부 다 양수인 수열들이었습니다. 이제 주어진 수열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양과 음이 이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그것을 수열이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의 절대값을 취했을 때 그 AN이 이제 지금 그냥 실수고요. 이미 N에 대해서 시그마의 AN이 우리가 절대 수렴한다.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것의 절대값을 취하는 것이 수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또 알아요? 수렴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시그마의 AN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임의의 부분합 수열에 뭐가 되냐면 경계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AN들은 양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수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그 부분합들 뭐 A1부터 A 라지 N까지의 어떤 부분합들은 어때요? 당연히 그 절대치를 취한 것들보다 항상 작은데 그 절대치를 취한 그 수열의 합이 뭐예요? 이 수렴값보다는 항상 작으니까 부분합이 항상 경계가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어떤 경계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마의 AN들은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 시그마 AN이 절대 수렴한다면 우리가 AN이 수렴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이거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비교 판정법을 쓰는 거죠. 우리가 비교 판정법을 쓰는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N 더하기 절대값 AN은 항상 어때요?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배의 AN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새로운 BN이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수열이 수렴하기 때문에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이 시그마의 AN 더하기 절대값 AN이 수렴하죠. 근데 우리가 차공식에 의해서 얘도 수렴하고 절대값 AN도 수렴하면 그거 뺀 것도 수렴한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AN이 수렴하게 되는 거죠. AN이 어떤 부호를 가지건 간에 수렴한다는 것을 비교 판정법으로부터 우리가 사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이 절대 수렴하면 뭐예요? 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한다. 그래서
그 부호가 달라질 경우에는 절대 수렴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자, 이제 절대 수렴한다는 걸 보기 위해서는 모든 항이 양항이 됐죠. 그죠? 모든 항이 양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여러 가지 테크닉, 적분 판정법이라든지 또 뭐예요? 그 비교 판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AN이 비록 양항이 아니더라도 그것의 절대치를 취해서 수렴한지를 우선 살펴보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수렴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하게 됐고요. 그러면 어떤 수열이 꼭 절대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열이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 alternating 시리즈라고 해서 교대급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대급수. 중요한 예입니다. 중요한 예인데 이게 교대급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AN들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계속 짝콜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수열이고, 그 다음에 AN이 0으로 가는, 왜냐하면 임의의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열은 우리가 수렴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N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AN이 무한대로 갈 때 그건 이미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대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AN이 무조건 0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수렴한다는 것이 관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N은 뭐예요? AN은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이다. N이 뭐 예를 들면 짝수일 때는 짝수, 뭐 이거는 홀짝은 바뀔 수가 있죠, 그죠? 홀짝은 바뀔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이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요. 예. 뭐 이거는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의 AN이 0으로 갈 때, 네, 이 상황을 우리가 교대급수라고 불러요. 이것을 교대급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이너스 1의 n승분의 n분의 1입니다. 네, 요거를 AN이라고 두면, 그죠? 그러면 A1은 1이에요. A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A3는 3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면서 AN들이 n분의 1이 절대값, 이게 n분의 1이 이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대급수인데, 이 교대급수는 수렴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대급수는 중요하니까 수렴한다. 네.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그냥 n분의 1은 조화급수라서, 즉 n분의 1을 합은 뭐였어요? 걔는 천천히 증가하지만 어찌됐든 무한대로 가요. 그죠? 익스포넨셜 텀들을 더해야지만 조금 이제 막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슬슬 커지지만 어쨌든 무한대로 가는 애예요. 그런데 AN에다가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의 n승 플러스 1이라고 해서 깜빡깜빡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이거는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열은 절대 수렴하진 않지만, 즉 시그마의 AN은 발산하지만 but 시그마의 AN은 수렴하는,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수열이 조건부 수렴한다. 네. 이런 경우를 뭐라고요? 조건부 수렴한다. 네. 조건부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대급수는 항상 뭐예요?
수렴하는데, 그죠? 교대급수는 수렴한다는 거예요. 교대급수 중에서 수렴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교대급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 그 부호가 깜빡깜빡하는 거는 이제 모두 다 교대급수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 추가한 거는 이제 AN이 0으로 가는 이 조건을 추가하면 아, 이게 이제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대급수의 수렴 조건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교대급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대급수 정리. 네. 교대급수 정리는 1번과 2번을 만족하면 네. AN이 수렴한다는 게 이제 교대급수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대표적인 걸로 이제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경우도 당연히 어때요? 예, 루트 n분의 1도 뭐예요? 예, 조건부 수렴합니다. 이 경우에도. 예, 뭐 하여튼 0으로 가면서 깜빡깜빡하면 이건 수렴한다. 이게 증명은 교대급수 정리 자체는 제가 증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많은 예제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배웠죠. 절대 수렴이라는 개념과 조건부 수렴을 배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절대 수렴하면 모든 수열은 뭐라고요? 수렴해요. 그죠? 절대 수렴하면 수렴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이런 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 n 제곱분의 1 같은 거 생각해 봐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요? 이거는 절대 수렴하는 애예요. 그냥 절대 수렴. 그죠? 이것의 절대값을 씌우면 n제곱분의 1이니까 시그마의 n제곱분의 1은 우리가 수렴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절대 수렴하니까 그래서 그냥도 수렴해요. 이건 조건부 수렴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봤지만 이런 건 좀 애매한 거죠. 예, 로그의 n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n이 2부터 이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이거는 조건부 수렴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건부 수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의 절대치가 뭐예요? 이 항의 절대치가 n 로그 n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n 로그 n분의 1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그 뭐였죠, 여러분? 적분 판정법에 의하면은 이게 발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적분 판정법에 의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치환해서 t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의 적분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그죠? t분의 1의 적분하고 똑같았고 t분의 1의 적분은 발산하기 때문에 적분 판정법에 의하면 이것을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아까도 봤지만 n 로그 n은 뭐예요?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감소해요. 그래서 이게 감소 수열이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가 감소 수열이라는 사실을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교대급수 정리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부호가 교대로 바뀔 뿐만 아니라 bn이 감소하면서 0으로 간다. 그러니까 an이 감소하면서 0으로 간다. 그 사실을 빼먹었습니다.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교대급수 정리는 주어진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의 n승, 즉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깜빡깜빡하는 그거를 떼어버리고 나면은 걔가 뭐라고요? 감소하면서 0으로 가는 그런 수열이고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예, 그러면은 교대급수가 교대급수 정리에 의해서 그 수열은 수렴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수열이 조건부 수렴하고 어떤 수열이 절대 수렴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따로 그 교대급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조금 더 이제 개념을 아실 텐데, 이 절대 수렴을 판단하는 게 이제 사실 중요한데요. 절대 수렴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절대 수렴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적분 판정법과 인테그랄 그 적분 판정법과 그다음 비교 판정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 할 몇 급수에서 가장 이게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것들은 이제 뭐 어떤 판정법이 있냐면, 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비율 판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근 판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은 뭘까요? 각각의 내용은, 자, 우선 비율 판정법은 뭐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비율 판정법과 몇근 판정법에서는 주로 이제 얘네들이 양항일 때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절대값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따집니다. 그래서 a n 플러스 1 요 절대치항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 항과 그 바로 뒤따르는 항의 b를 봐서 이것의 극한이 만약에 1보다 존재하고, 극한이 물론 존재하고요. 극한이 존재하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수렴. 그죠? 이것의 극한이 1보다 큰 경우에는, 극한이 존재하면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발산. 얘가 바로 비율 판정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몇근 판정법은 뭐예요? 몇근 판정법은 내용이 비슷한데 이것에 몇을 씌운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AN에다가 n분의 1을 취한 것이 이것의 극한이 존재할 텐데,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것의 극한이 존재할 때 이것이 1보다 작으면 수렴, 반대면 1보다 크면 발산. 예. 근데 1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선생님이 1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그 왜 선생님 1 얘기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겠죠. 이 1은 어떻게 될까요? 1인 경우에는 이 판정법상으로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수렴인지 발산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얘들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렴하는 애 중에 이런 게 있죠. 예. n 제곱분의 1. 그죠? 이거는 n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비율 판정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an이면은요, 그죠? 그러면은 an, 이건 절대값을 취해도 그거니까 an분의 1, an분의 an 플러스 1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은 n제곱 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예, 이렇게 되고요. an은 n제곱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분수를 계산을 하면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의 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n제곱 2n 더하기 1의 n제곱.
이게 뭐 분모 분자를 당연히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1 플러스 n분의 2에 n제곱분의 1 이렇게 돼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요게 1로 가죠. 그러니까 그 1인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1인 경우가 되는데 이게 수렴하는 거예요. 또 n분의 1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1로 갈 텐데 이 경우는 또 발산하죠. 그래서 1인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이 아닌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np 급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왜 그러면은 np, n의 p승분의 1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몇근 판정법을 배우고 나면 앞에 내용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거 뭐든지 다 몇근 판정법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판정법을 배웠으니까. 근데 n분의 1이나 n제곱분의 1은 판정법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미리 뭐요? 왜 n의 p승분의 1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n의 p분의 1에서는 p가 1보다는 크면 무조건 발산이고 p가 1보다 크면 수렴이고 p가 1보다 작으면 발산이야. 이 팩트를 우리가 그 전에 이미 확립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 NP 승분의 1 이 수열은 비교 판정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비교 판정법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 판정법으로 알 수 있는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 예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예를 보고 나면 아마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교 판정법이 적절히 잘 되는 게 뭐냐? 이런 거는 뭐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3의 n승분의 n의 제곱 같은 거. 네, 얘가 수렴한다는 거는 물론 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써서 이게 수렴한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3의 n승은 뭐예요? 임의의 다항식 n에 관한 다항식보다 3의 x가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항함수는 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해서 사실 다항함수는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지수함수에 뭐가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지수함수는 다항함수보다는 궁극적으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3의 n승분의 그죠? n의 어떠한 상수를 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a가 고정된 상수면 이걸 미분할 때마다 3의 n승은 가만히 있고 로그의 3이 계속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3의 n승은 가만히 그대로 있고 n의 a승은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가 점점 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a가 만약에 뭐 어떤 뭐 정수라면 언젠가는 사라지죠.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a번 거듭하게 되면 a가 만약에 정수라면 a번 거듭하면 어때요?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a가 정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a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잡아서 뭐 어쩌고 하면은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앞에 게 0으로 가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금방 어떻게 되냐면 요 수가 요게 굉장히 빨리 뭐예요? 3회에서 분모가 너무 빨리 커져서 분자가 감당이 안 될 만큼 빨리 커져서 얘가 굉장히 0으로 빨리 수렴한다. n제곱만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뭐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건 뭐 수학적 기하법으로 증명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3의 n은 n의 4승보다 커진다. 예를 들면 n이 100보다 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3의 n의 n제곱은 당연히 n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예요? 예. 이것을 이 항을 비교해서 즉 아까 계산하듯이 이 레이쇼라고 해서 이 an 플러스 1분의 an을 an분의 an 플러스 1을 계산을 해보면 얘가 3의 n승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밑에 걸 지우시죠. 그 다음에 분모는 n 3의 n승분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계산을 해보면은 3이 살아남아요. 여기서 3이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n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 그런데 아까 요거는 어디로 갔었어요? 이게 1로 가니까 전체가 3분의 1로 가는 거죠. 그래서 1보다 작으니까 아하, 이 레이쇼의 극한이 1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하는구나. 아까 그런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n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예를 들면 뭐 n 플러스 1이라고 제가 교대로 붙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는 게 얘는 아예 절대 수렴하는 거죠. 그죠?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그냥 교대급수 판정법을 쓰지도 않고도 그냥 얘가 뭐 감소하는지 그 다음에 뭐 감소 수열이면서 0으로 가는지 이런 거 체크하지 않더라도 그냥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 판정법을 쓰는 게 또 괜찮은 경우 같은 게 이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진짜로 뭐에 파워승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3의 n 플러스 1분의 2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뭐 n승 이렇게 돼 있다. 네. 역시 이거는 이거 보면 대략 이게 3분의 2의 n승 정도기 때문에 그죠? n이 무지무지 크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3분의 2 정도랑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의 n승이다. 그럼 3분의 2의 n승이니까 뭐예요? 그죠? 이거는 기하급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대략 느낌에 의하면 이거 수렴할 것 같다. 근데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몇근 판정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an이라고 두자. 그랬을 때 an분의 n분의 1승을 한 것의 극한을 쳐다보자. 그러면 이거에 n승이 붙어 있으니까 n분의 1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 파워 n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로 수렴하게 돼 있죠. 왜냐면 양변을 다시 n분의 1로 나누면 그죠? 얘 0으로 가고 0으로 가면서 얘가 3분의 1로 돼요. 근데 이게 1보다 확실히 작다. 그래서 몇근 판정법에 하면 얘는 당연히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파워승이 붙은 경우는 우리가 몇근 판정법을 쓰는 전략을 취하면 좋겠고 또 파워가 아닌 형태에서의 좀 요상하게 생긴 형태들 그런 건 대부분 보면 비교 판정법을 써서 해결할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아까 n분의 1이나 n제곱분의 1처럼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는 그죠? 비교 판정법이나 몇근 판정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원초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서 가장 훌륭한 방법이 비교 판정법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비교 판정법의 아이디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NP 이런 걸 잘 모른다고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NP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 이그젠플들만 들여다보고 사실 그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 시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 10.7절은 급수 판정을 위한 전략인데 제가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요약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기하급수라면 기하급수나 아니면은 그저 NP승의 형태의 급수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의 수렴 여부를 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들인 경우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얘가 그 극한이 0으로 가는지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극한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극한 판정법을 쓰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비교 판정으로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비교 판정으로서 만족해야 되고 비교 판정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면 이것이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을 쓴다건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수렴 여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역시 비판정법을 써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